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에 귀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죠? 뭉치 옆에 있는 꼰대 김강주입니다. 우리 최근에 조금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빚내서 집을 사라더니 최근에는 대출에 대해서 조금 제한을 주겠다라는 이슈가 좀 많이 정부에서 발표가 나왔죠. 그 이후에 좀 시장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딱 두 가지죠. 업자들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 계속 간다. 집값은 상승한다.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이게 하나의 또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주택 수요에 대한 그 실질적인 위축이 굉장히 크게 이슈로 자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양쪽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내가 네.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리 관련 이런 일 때문에 정보 이런 그 일 때문에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아주 깜짝 놀란 그 인터넷 하나 그렇게 내용을 하나 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네. 어떤 부동산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더라고요. 그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때문에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주택연금 있잖아요. 우리 뭐 오늘 이야기하고는 딴 이야기인데 다른 때 네. 한번 또 주택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겠지만 자기가 사는 주택을 맡기고 대신 우리가 연금을 받는 우리 영모기지라고 하는데 그 주택연금을 지금 바로 급하게 가입하지 말아야 하는 거야. 주택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미루는 게 낫겠다. 그냥 무슨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 딱 보니까 결론. 집값이 오르겠다. 집값은 지금 상승 추세로 크게 전환이 돼가지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이제 확 타오를 테니까 주택연금은 늦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그 당시에 주택가격 평가한 액으로 기준되기 때문에 뒤에 하면 할수록 주택가격이 높게 평가되겠으므로 미루를 하는 거죠. 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령 어떤 뭐 주택값이 지금보다 설령 더 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정도는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위험한 이렇게 우려되는 그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소득 모델, 수익 모델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시각 차이가 크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올해 최근 지난 기사에 보면 주택 인허가 물량이 사상 최대다라고 하는 기사 10년 내 사상 최대다가 나오고 있죠. 한 회사에서 나온 그 보고서를 보면 재밌는 보고서가 있어요. 이게 아파트 공급이 언제 많이 되냐 하는 거죠. 언제 많이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아파트 공급을 언제 많이 할까?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 많겠죠. 그렇지. 즉 시장이 좋을 때, 물 들어올 때 배 띄어라 이거지. 중요한 거는 최근에 그런 기류가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암암리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건설 회사들도 지금 아파트 분양하려고 야단 법석이죠.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이번에 판에 밀어내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고 나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전에 우리 뭉치 씨가 최근 10년 이내에 가장 어떤 분양이 많아졌다고 분양 물량이 많다 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10년 동안 분양이 턱도 없이 적었던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항상 이렇게 시소를 하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왜 그랬는지 집값이 왜 그랬는지 그렇지. 왜 그랬는지 그러면 10년 내에 최저일 때는 왜 그래? 그 최저인 그 이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우리를 또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뭐 관련돼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면 지금 집값이 뭐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요. 1년 뒤에 오를 것 같아요. 2년 뒤에 오르게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저희가 방송을 계속 몇 번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헷갈려 하시는 거 있는데 지금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3년 뒤에 집값을 걱정하셔야 돼요. 3년 뒤에. 지금 당장 오르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분양 받으면 아파트 짓는 데는 2.5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린다. 정확히 지금 부동산 아파트 공급
사이클 주기를 보면 꼰대책 얘기한 것처럼 이게 2, 3년 주기를 반복이 돼요. 우르르 몰렸다가 다시 한 번 더 공급이 없다가 우르르 몰렸다가 없다가 이걸 반복한다라는 거죠. 즉 이런 게 공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동산도 큰 사이클이 있지만 작은 사이클 내에서 2, 3년을 반복한다라는 거 그게 케이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네. 이제 지금 청약한다고 했을 때 그 집값을 지금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하고 맞물려 있습니까? 대출하고 맞물려 있단 말이죠. 이 대출이 맞물려 있는 것은 이 대출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하고 크게 민감해요. 그죠? 민감하고 또 대출을 결정하는 금리는 미국이 민감하고. 그렇지. 그죠? 솔직히. 그러면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이냐를 조금 보시면 지금 청약한 것이 2, 3년 뒤에는 최소한 이대로 간다면 내 개인 대출이 들어가야 돼. 그죠? 개인 대출이 들어가야 되고 그때 또 어떤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 그것에 대한 정부의 정책 또 미국의 금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 그때의 집값을 결정하는 집 거래 그죠? 더 많은 사람이 살 것인지 또 팔아야 될 이유가 많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변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부동산 상승기 때 보면 정부의 금융권에서 돈을 밀어주면 그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정부의 태도가 이번에 좀 바뀌었죠. 가계부채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문제를 인지하는 게 뭐냐면 그게 금리가 인상기가 시작된다라는 걸 전제로 이제 문제가 되겠다라는 느끼는 거고 그래서 가계 대출 태도라는 게 있어요. 은행들도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대해서 축소로 방향이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되게 중요하게 착용할 거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네. 어떤 가계부채 이미 1,000조 원이 넘었다는 이것이 외국의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신용기관들 국제적인 신용기관에서 무디스라든지 우리나라의 나라 자체의 경제 리스크의 큰 요인을 차지하는 것이 아주 큰 가계부채다. 이런 계속 시그널이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나 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계부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이 주택 관련 대출이다. 그러니까 주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죠? 이 사인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 2년 뒤에 팔겠다. 이러신 분들은 단기적인 시장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지만 봐보세요. 2년 이내 집 팔면 세금 내요. 세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깜짝 놀란 게 며칠 전에 누가 젊으신 분이세요. 자기가 그 부모님이 그 집을 샀대. 빚을 내고 조그만 게 그 부산에. 그 중요한 거는 언제 파실 건데 한 1년 뒤에 생각하고 있어요. 세금은 그 자기도 집도 있고 그런 부분들 고민 안 하신다니까. 아니 집이 단타로 사고 팔 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세금도 안 내나? 아유 참네. 부산은 특히 이제 요즘 최근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산이 더 주택열이 지금 더 뜨겁거든요. 가열하죠 대구랑. 더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런 쪽에 있다 보면 이게 뜨거운 줄 몰라. 뜨거운 줄 몰라. 아프리카 사람들 물어봐. 덥냐고. 덥기는 뭐가 더워, 그죠?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너무 뜨거운 쪽에 있으면 다 같이 이제 소위 말하면 그건 휩쓸려가는 거지, 휩쓸려가는 거지. 그리고 최근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게 오른다, 떠난다, 그걸 좀 떠나가지고 이 논리가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집을 살 때는 집값이 오를 때는 대부분 쉽게 말하면 그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객장에 누구죠? 그 선임이 나타나면 시장이 끝물이다 얘기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도 이번에 청년들이 이제 주시장에 초보자들이 주시장에 들어오면 해서 이게 고점 신호가 나왔던 것처럼 즉 주식을 평소에 해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시장에 나타나면 이제 더 이상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점이나 신호가 나타난다는 거지. 이걸 좀 비슷한 맥락에서 부동산을 한번 요즘 최근에 보면 저는 비슷한 그런 느낌 받아요. 전혀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그리고 능력도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전세값 상승이라든 이런 그리고 정부에 대한 펌퍼질 그리고 그 건설업체들에 대한 가전 마케팅에 약간 회복돼서 이제 실질적인 구조가 많죠 있겠죠. 실수요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실수요가 아니라 가수요자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신 분들이 달라들고 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살 사람 다 샀다는 소리죠.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좀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적으로 그런 느낌을 이제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 집값은 우리가
소위 실물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집값은 물가가 상승하면 재료비가 오르고 해서 그렇지. 당연히 오르는데 그렇지. 집값만 오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가가 상승된다는 것은 집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뭐 월급도 오를 것이고 다른 물가도 오를 것이고 교육비도 오를 것이고 그때까지 해놨던 펀드도 오를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값 상승의 오류. 꼰대 씨가 얘기한 것처럼 집값은 오르죠. 왜냐하면 원자재가 오르니까 분양가는 오르겠지. 근데 신규 아파트가 비싸서 예를 들면 올랐어. 근데 중요한 거는 통계치는 어떻게 잡히냐면 그 아파트가 가격이 오름으로 해서 주위 아파트도 평균 단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뭐 옛날에 구닥다리 아파트가 오르냐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평균 통계치에 대한 오류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현상을 직시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투자용으로서 집을 좀 보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수요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실수요적으로. 실수요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제가 얘기하시피 뭐 그렇든 말도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 비재무적으로 마음이 안정감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주거 환경에 대한 뭐 그런 그 욕구도 굉장히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은 그냥 등락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사시라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이 다리 든다라니까. 그게 아니신 분들이. 예. 그러신 분들은 조금 더 느긋느긋 하셔야 돼요. 뭐든지 이게 조급하면은 그때가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자기 조급한 마음이 든다라면 더 이상 자기가 거의 끝물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 예.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기준이 아니라 3년 뒤에 어떤 변화가 일지에 대해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시점에서 보신다면 오르고 내리고는 좀 더 오른 거에 대한 전망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 하나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요즘 이제 집을 당연히 투자 목적이 아니라 소유 목적, 그죠? 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정착이 된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빚을 많이 내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전월세 쫓기다 보니까 달리 선택을 할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또 그런 데다가 정부의 정책도 그쪽으로 유도하는 예, 그런 경향이 많은 현상의 결과인 것 같아요. 예, 결과인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 참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가능하면 한번 그걸 덥석 사버리면 다시 또 손바뀜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으므로 조금 힘드시더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조금 더 좀 이겨내시기를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이게 사람들이 여유가 많으면 또 그 집 뭐 차도 알다시피 차가 있지만 여유가 있으면 차도 바꾸잖아요. 예. 주택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면 좀 돼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좀 경제도 좀 활성화되고 고용도 좀 이제 활발화되면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득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지출 씀씀이 커지면서 좀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주택에 대한 그 수요도 있단 말인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한번 보자라는 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계속 좋아질 것 같은지 아니면 나빠질 것 같은지 그에 대한 고민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주택과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라든지. 그래서 크게 뭐 전문적인 뭐 통계치를 가지고 예측할 필요 없이 내 주위부터 돌아봐봐. 일자리가 어떻게 좀 안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 소득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런 걸 보시면서 왜냐하면 부동산도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감을 잡으시면 좀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계속 저희가 뭐 해왔던 얘기라서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그래도 계속 좀 아닌 그 판단 기준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번 더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어떤 정부 정책이 시시각각으로 자주 변할 우려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 연동되어 있죠. 또 금리 상승 이런 것도 연동되어 있죠.
또 전월세 연동되어 있죠. 하다 보니까 이게 주택에 대한 정책들 또 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많이 변화가 있을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저희 그 머니소리 TV에서 놓치지 않고 방송을 통해서 좀 의견을 나누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타 뭐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질문사항 있으시다면 저희 moneystory.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